저는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 좀 뭔가에도 이렇게 스스로가 욕심을 내면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그냥 예뻐요. 예.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좀 안 되지만 이렇게 욕심을 가지고 맨날 이렇게 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저는 상당히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자, 요번 시간 그 내용을 해보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저번 시간에는 이제 함수의 극한하고 우리가 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었고, 그 다음에 요번 시간에는 수학 1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안 해드렸으니까 수학 1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할게요. 수학 1은 단원마다 세 문항에서 네 문항이 나와요. 그러니까 총 수학 1이 4개 단원이 있잖아요. 4문항씩 나와버리면 4, 4, 16, 16문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단원에서는 3문항이 나오게 돼 있어요. 3문항. 그래서 그게 보통 이제 행렬일 때도 있었고요. 좀 문제가 좀 평이하게 간다라고 한다면 행렬이 4문항이 출제되고요. 그리고 수열의 극한이 비슷한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합쳐가지고 7문항이 되게 이렇게 조정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래요. 어, 우리가 그 1번 문제는 지수로그 계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죠? 지수로그 계산 문제가 등장했던 거고, 그다음 2번 문제가 행렬 계산 문제가 나오죠. 벌써 이것만 해도 뭐 큰 점수는 아니지만 4점이죠, 4점. 그런데 수능 시험을 보면 98점 맞은 친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98점 맞은 친구 있어요. 꼭 있어요, 보면. 예. 그게 이제 보통 1번이나 2번에서 틀린 친구들인데, 우리는 쉬운 수능에서는 절대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 이번에도 그 사실 9월 모평 이제 성적표가 나왔잖아요, 저번 주에. 그런데 그 성적표에서도 여러분들 아시면 뭐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들었다든지 그런 친구들이 있을 텐데, 솔직한 말로 국어랑 영어가 상당히 쉽고 상대적으로는 수학의 등급 컷은 내려갔어요. 1등급이 그래도 좀 많이 나왔죠. 88점까지 내려가면서 어떻게 보면 92점이나 이 90점 맞은 친구들이 그 4%를 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88점까지 이렇게 점수가 떨어져 버려서 실제 4%가 1등급이지만 4%보다 훨씬 많은 퍼센테이지가 1등급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단원에서 행렬 계산 2점짜리 문제 있지만 뭐 당연히 행렬합답형 문제 나오죠. 그리고 이 행렬합답형이라는 게 요즘 추세가 대부분 역행렬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가더라라는 얘기예요. 역행렬의 개념. 그래서 두 개의 조건을 주고 있는데 이쪽에서도 역행렬 계산해 줄 수도 있고 이쪽에서도 역행렬 계산해 줄 수 있고, 그래서 니은번에 AB equal BA 이렇게 나오고 디귿번은 두 개의 식을 조합해 가지고 뭔가를 푸는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월 모평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구한 뭐 A의 역행렬과 이쪽에서 구한 A 역행렬이 서로 같다라고 놓고 식을 정리해 나가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어졌었죠. 그런데 최근의 경향을 보면 9월 달에는 이제 기역 니은이 정답이었는데 그 6월 모평은 기역 니은 디귿이 정답이었고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기역번은 무조건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기역번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를 감안하셔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기억 니은은 정확하게 푼다라는 감을 가지고 정확하게 풀어야지 무조건 기억은 맞는 거야 이런 생각은 갖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점 염두에 주시고, 연립 1차 방정식과 행렬 기본적인 거 나오고 그래프와 행렬에 관련된 거 나오죠. 그래서 1단원에선 출제가 된다면 이 네 문제 정도가 등장할 수 있는 거고, 2단원은 지수로그 계산 문제 하나 있다고 그랬고요. 실생활 문제 이것도 100% 문제죠. 식 세워서 우린 그냥 풀면 되는 문제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지만, 뭐, 지수 로그 함수에서의 그래프 간단한 문제를 보는 거라든지, 지수 방정식, 부등식, 로그 방정식, 부등식, 이런 것들이 등장할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상용 로그의 지표와 가수, 뭐, 간단하게 나올 수도 있고,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에서 고난도 문제 30번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등장할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우리는 여기 2단원이 좀 복병이 아닌가 싶어요. 이 지수 로그 계산 1번 문제를 제외한 좀 고난도의 문항이 여기에서 배치가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예. 그 다음에 내용 가보면 3단원에서도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반드시 좀 등장했던 그런 추세를 본다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과 합에 관련된 어떤 계산 문제 이런 문제가 등장하고 있었다라는 거와 일반항 추론하는 문제는 이제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이다 뭐 해가지고 채우는 거 있잖아요. 이런 문제도 거의 100%로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열, 이 글씨가 좀 많이 붙었죠. 제가 이게 한 줄로 보이게 하려고 그랬는데, 부분 분수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부분 분수에 관련된 내용. 그래서, 시그마 성질 이용한다든지, 개차 수열, 아니면, 뭐, 어떤 규칙성을 발견해야 되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등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극한값 계산 문제, 그 다음 무한 등비급수 도형 문제,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나오는 문제니까, 여기에서 조금 신경 써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수학 1, 2, 3단원과 4단원은 5주차와 6주차 때 우리 이미지 선생님이 수업을 해주실 테니까 지금 이렇게 여기 색깔 들어와 있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서 공부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미분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적분 파트인데요. 우리는 항상 좀 대비를 좀 합시다. 대비를. 어떤 대비를 해 주셔야 되냐면, 우리가 9월 달에, 6월 달하고 9월 달을 보면 9월 달에 적분과 확률 통계가 시험 범위에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그 앞에 공부한 것보다는 뒷부분의 공부를 약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일반적인 학생들이요. 일반적인 학생들이 조금 힘들어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앞단원 공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뭐 행렬 공부한 만큼은 뭐 적분을 공부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적분을 엄청 잘할 거예요. 행렬을 공부했듯이 만약에 우리가 통계를 공부했다면요. 아유 뭐 행렬의 한 70%, 50%만 가지고도 통계는 그냥 뭐 그 정도로. 근데 우리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많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문제들이 어려워요. 심지어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 정적분 문제였는데 과연 이게 4점짜리가 맞나라는 정도의 그런 느낌의 문제들도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 14번 같은 경우나 26번 같은 경우 이런 문제들이 야 정말 이게 4점짜리 맞아? 이 정도로 아주 쉬운 문제였는데 사실 우리가 수능으로 가면 이거보다는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성적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가죠. 성적이라는 게. 노력을 하니까 실력들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시험 난이도를 갖다가 이렇게 맞춰버리면 점수가 상승해버린다. 이게 9월달이다라고 여기를 예, 마치 이제 지수함수하고 그래프 공부하는 것 같네요. 예. 요게 이제 9월달의 어떤 정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9월달 수준으로 이렇게 문제를 내버리면 수능이라는 거는 점수가 뛰어오르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난이도도 마찬가지로 난이도도 같이 올려주게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같이 올려준다 이거죠. 이렇게. 그래야지 이 갭이 수능 때의 갭이 좀 상대적으로 덜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9월 이제 학생들이 이런 오해를 한다고요. 이제 9월 달에 시행착오가 있었으니까 9월 달 모의평가를 다시 풀어보면서 아 이런 거 조심해야지 이런 거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 이런 거 풀만한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수능 대비를 해요. 그러면 뒤통수 꽝. 왜 그런지 아세요? 네. 조금 어려워지거든요. 어려워지니까 되게 이 여러분들 난이도 조금 어려워져도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 느껴지죠.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대비하려면 조금 더 어려워질 거를 좀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이 채팅창에다가
글씨들을 쓰고 뭐 이러는데 주로 이제 선생님이 질문하면 대답하는 형식.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이제 여기 공란으로 놔두면서 쭉 칸을 들려가지고 불편함을 초래해 주시잖아요. 예, 그러지 마시고요. 예, 이 공부를 하는 목적이고 우리는 최종 점검을 하는 입장이에요. 그런 입장, 아까운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더 신경 써서 그런 친구들은 오히려 이 방송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오히려 끄고서 나가서 여러분들 자기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수업 본격적인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뭐 자세한 풀이는 제가 해드리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예비 시행에 나왔던 문제였어요. 여러분들 문항 봐보세요. 21번 문항이죠. 21번 문항. 우리가 객관식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문항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거는 봐보세요. 0부터 4에서 질문을 보면 ft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모든 t의 값을 구해봐라.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요. f가 이렇게 나눠졌어요. g하고 h하고 이렇게 나눠졌어요. 이게 물론 이제 x가 뭐 a보다 작을 때는 이렇고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뭐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고선 x 이퀄 a에서 미분 가능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 이거예요. x 이퀄 a에서 미분 가능하기 위한 조건. 그래서 이게 미분 가능하니까 우리가 0에서의 미분 계수 정의를 써가지고 좌 미분 계수랑 우 미분 계수가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는 이건 너무 오래 걸리는 거다 이거예요. 물론 해설지는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문제풀이의 어떤 요령이에요. 이건 기출에도 있습니다. 예. 그냥 얘를 미분하세요. 얘를 미분해요. 그래서 A를 넣어주고 A를 넣어줬을 때 그 값이 같다라는 식. 선생님 A를 넣을 수 없는데요. 넣으시라고요 그냥. 넣는다. 대입해준다고요 그냥. 예. 그러면 답이 나온다고요. 또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니까 GA와 HA가 같다. 이 두 가지 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 한 변의 길이가 t인 정사각형과 여기 지금 색칠되어져 있는 이 모양과 겹치는 부분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사각형들을 점점 이렇게 키워나간다고 그래봐 이렇게. 그럼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겹쳐진 부분의 넓이가 이렇게 돼버릴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넓이는 t제곱이 돼버리겠죠. t제곱. 어디까지? 1까지. 근데 1보다 커지면 이 정사각형의 이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진다고요. 그럼 겹쳐지는 부분의 넓이는 요만큼이라고요. 요만큼. 요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함수로 표현해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함수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해내면 돼요. 또 2까지는 그렇게 가죠. 그때 만들 때 그 함수 만드는 방법은 이거예요. 여기 넓이는 얼마? 1. 그리고 이렇게 잘렸다라고 이야기하면 요 넓이는 사다리꼴의 넓이라고요. 사다리꼴의 넓이. 그래서 요 길이 1이고 요 길이가 이제 함수가 여기가 t가 되겠네요. t. 요 길이가. 네, 그리고 t에서 1 빼준 게 높이가 될 거고 2분의 1 곱해줘서 우리가 요 사다리꼴의 넓이에다 1 더해주면 겹쳐지는 부분의 넓이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2보다 더 커졌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보다 더 커졌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돼버릴 거라고 이렇게. 정사각형이. 그럼 겹쳐지는 부분의 넓이는 얘는 항상 일정하죠. 요 넓이는. 요 직사각형의 넓이만큼이 더 증가가 되는 거예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요만큼이 더 증가된다고. 그럼 요 길이가 얼마? 가로의 길이가 t-2. 그 다음에 높이 얼마? 2인 직사각형. 이 넓이를 계산해 주다. 식을 만드는 거예요. 2부터 3까지는 그렇게. 그 다음에 3보다 더 커질 때 겹쳐지는 부분의 넓이는 이렇게 나타나질 거 아닙니까? 정사각형이. 이렇게 나타나지면 여기까지는 공통이 돼버린다 이거죠. 공통이 돼버릴 거고 요 부분의 넓이만 여러분들이 더 신경 쓰면 되는 거죠. 요 부분의 넓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좀 더 신경 써보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케이스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시는 거예요. 정리를 해주시면 0부터 1까지 겹쳐지는 부분의 넓이는 어떻다, 1부터 2까지는 어떻다, 2부터 3까지는 어떻다, 3부터 4까지는 어떻다. 그럼 함수가 몇 개 나와요?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 2부터 3까지, 3부터 4까지 4개의 함수가 나오죠. 그 4개의 함수가 나왔을 때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니까 각각을 미분하세요. 각각을 미분해서 그 값들을 대입해 준 게 서로 같은지 그 경계에서만 살펴보면 되는 문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실제 그 1과 3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들어 봤으면, 이 풀이를 한번 직접 적어 봤으면 좋겠어요. 어렵다고요? 당연히 어려워요. 21번이라는 거 좀 신경 써서 봐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21번 문제가 많아요. 왜 그러냐? 도함수의 활용이잖아요. 도함수의 활용이죠. 다 21번일 겁니다. 도함수의 활용 파트는. 그러니까 21번은 어찌됐건 간에 도함수 미분 쪽에서 등장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분위기 파악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최고 만점을 노려야 되는 입장이다라면 그런 걸 좀 더 신경 써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문제도 한번 봐봅시다. 이 문제도 3차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실수 t에 대해서 위의 점이 이렇게 주어졌죠. 그죠? 그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p라 할 때, 그래서 p를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p까지의 거리를 gt라고 하자. gt. f1은 2다. 이거는 AB에 관한 식이 하나 나오는 거고, 그 대신 GT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 요 조건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줘야 된다. GT를 만들어서 해석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해석에 의해서 이 미지수 A나 B가 하나가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A, B를 다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이거는 좀 선생님이 문제를 갖다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칠판을 통해서 한번 그 칠판을 소환을 해줘야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상황이고, 네. 먼저 fx가 어떻게 주어졌었냐면 fx가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이렇게 줬어요. 그죠? 근데 첫 번째 그 조건에서 우리가 f1이 2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다 1 넣어줘요. 1 넣어주니까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얼마가 나와요? 2가 나온다. 그러면 a 플러스 b는 얼마다? 1이다라는 이런 조건 하나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gt를 찾는 게 목적인데 gt라는 거는 접선의 방정식의 y절편, 그 y절편로부터 원점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gt라고 놓고 있어요.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야 돼. 그럼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t, f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다라고 하면 다 적어볼 겁니다. y 마이너스 ft잖아요. ft가 이거예요. 그죠? x에다 t를 넣어준 거. 그러면 t 세제곱 여기다가 플러스 at제곱 플러스 bt 이렇게 될 거고, 는 기울기 3t제곱 플러스 2at 플러스 b가 기울기죠. 그리고 x 마이너스 t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제가 이게 학교에서 학생들을 보다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실제 써야지 뭔가를 구할 수 있는 건데 쓰지 않고 여기를 뭐라고 적냐면 ft라고 적어놔요. 여기에다가. 그거는 절대 우리가 뭔가의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ft라고 하지 말고 ft를 직접 적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다. 근데 이제 어떤 이제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었다면 여기에서 이 접선이라는 게 이렇게 있었고 y절편을 찾아주는 거거든요. 그럼 y절편이라는 거의 특징이 뭡니까? y절편이라는 거의 특징은 x가 0인 거라고요. 그러면 x가 0일 때 y 값을 구하는 거예요. y값. 이 y값을 구해보면 y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y가 이거 정리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y는 마이너스 2t 세제곱 마이너스 at 제곱 이렇게 나와버리거든요. 이게 y절편.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X축, Y축이 있었을 때 Y절편이 이렇게 있다? 그 원점하고의 거리라는 거는 그냥 여기에다가 뭐 씌우면 되는 거야? 절대값 씌우면 되는 거야. 그거를 우리는 GT라고 놓겠다 이 얘기예요. GT라고 놓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봐. 여기서도 또 요령을 피울 수 있는 게 요거랑 부호를 마이너스로 묶어서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식이 좀 더 간단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절대값 마이너스 2를 갖다 그냥 우리가 뭐라고 써? 그냥 2라고 써버리잖아요. 예. 그렇듯이 마이너스로 묶어서 없애버려도 돼요. 그러면 이 함수가 몇 차 함수예요, 이거? 요 안에 있는 거. 3차죠. 3차에 뭐 붙어 있죠? 절대값 붙어 있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지? 3차에 절대값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린 다음에 x축 아래에 있는 거 꺾어 올릴 거 아니야. 그럼 이제 3차 함수 이 모양을 봅시다. 여긴 지워도 되겠죠? 또 지울게요. 3차 함수가 있었을 때 3차 함수가 여러분들 요걸 그릴 건데 t제곱으로 묶여버리잖아요. 이게 그죠? 그럼 t제곱으로 묶여버리면 t제곱 여기가 2t 플러스 a 이렇게 될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 함수를 그릴 건데 이 함수는 반드시 원점에서 튕기죠. 최고차이 계수는 양수고. 그러면 3차 함수의 그 관계가 두 가지 형태를 볼 수가 있을 거야. 이게 0이 되는 값이 만약에 음수다라고 이야기하면 여기서 한번 이렇게 꺾어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되든지 이게 0이에요, 여기가. 네. 또는 0이 여기 있고 이쪽에서 가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는 이런 그래프의 모양을 생각할 수가 있을 거라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절대값 씌워버리면 이렇게 돼버리겠죠. 여기다가 절대값 씌워버린다 그러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요게 없어지고. 그러면 미분 불가능이라고요. 여기가. 왜? 손대면 아야 아파. 첨점, 뾰족점, 미분 불가능. 왜 이런 그림이 안 된다고. 3차 함수가.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이게 A가 0이 돼버려야 되는 거야. A가 0이 돼버려야지 3차 함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라가 버린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서 꺾어 올리면 이렇게 접하게 돼. 이게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게 돼버린다 이거예요. 근데 잘 봐보세요.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요점 우리가 꺾어 올리기 전에 이 그림이 있었죠. 이 그림. 요점. 이게 뭘 나타내는 것 같아요? 변곡점이에요. 변곡점이라. 변곡점이 되는 점에서 만약에 이렇게 걸쳐져가지고 꺾어 올려버리면 모든 실수에서 미분가. 근데 우리는 문과라서 변곡점이라는 용어를 안 쓰지만 사실 3차 함수의 성질로서 변곡점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많이 3차 함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0에서 이렇게 3중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A가 0인 거야. 그럼 아까 A 플러스 B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A 플러스 B가 1 나왔었죠? 그러면 A가 0이니까 B 값 얼마야? 1. 그러면 함수 다 구해진 거죠. 기왕 나온 김에 나중에 이제 적분에서도 하겠지만 3차 함수에서 볼 수 있는 형태들을 좀 몇 가지 보여주면 3차 함수는 네모이다. 3차 함수는 네모이다. 원점 대칭은 이게 무슨 원점 대칭? 점 대칭이라고요. 그 점이 뭘 것 같아요? 그 점이 변곡점이에요. 3차 함수가. 그러니까 이런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요점이에요, 요점. 여기 위로 볼록이죠. 여기는 아래로 볼록이죠. 그렇게 되는 고점을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우리가 얘기는 해요. 그냥 성질로서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3차 함수에서만 변곡점을 따져요. 4차 함수는 변곡점 따지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3차 함수는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x값이 변곡점의 x좌표예요. 누가 자꾸 이제 지금 채팅창에다가 그냥 막 엔터를 쳐가지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조금만 우리 같이 공부 좀 합시다. 이 얘기하지 말까? 얘기하지 말까? 하지 말까? 이거 또 시험에 나오면 어쩔 거야.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이제 X축이었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자 이거야. X축.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많이 했을 거야. X축이면 요렇게 여기 접선, 극대값의 접선이죠. 이렇게 접선을 거죠. 극대값에다. 그 다음에 극소값에다가도 이렇게 선을 거죠. 여기 뭐 X축이라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변곡점을 지나는 요 선분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극소값을 이렇게 지나게끔 접선 이렇게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만났죠. 만난 선을 이렇게 잘라줘. 이렇게. 여기 점대칭점 잘라줘. 요 점 만났잖아요. 이렇게 잘라줘. 그 다음에 극소값, 극대값 있죠? 여기 잘라. 극소값 잘라. 그러면 이 길이들이 전부 같다고요. 전부 같아요. 이 길이들이. 이런 성질이 상당히 그 용이한 성질로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3차 함수에서 이런 성질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상당히 덥네. 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제 아니 문과에서 다루지도 않는 변곡점을 왜 다루냐? 분명합니다. 그런 건 있어요. 우리가 절대 변곡점의 성질을 모르면 문제를 못 푼다. 그런 문제는 안 나와요. 그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문과인데 A형인데 네. A형이잖아요. 선생님도 A형 혈액형 혈액형 여러분들은 미남형 미인형 그죠? 혈액형.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21번 문제도 그래프를 결국은 이해해야 된다. 절대값 그래프를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런 성질을 잘 보셔야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유형. 이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이것도 어렵습니다. 37번 유형도 한번. 이것도 몇 번이야? 21번이잖아. 오늘 21번이 대박이야. 네. 전부 21번이에요. 그냥 한번 보는 거야. 그냥 함수를 이해해 보는 겁니다. 함수를. 자, 4차 함수가 있어요. 4차 함수. 한번 그냥 우리는 함수의 성질을 이해한다라는 개념, 여기서 우리가 읽어내는 개념이 어떤 건가, 그런 것만 생각을 해보라고요. 문제를 풀고 못 풀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4차 함수 미분했잖아. 그럼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야. 근데 3차 함수가 여기서부터는 감소하고 여기서부터는 증가한대. fx가 여기서 감소, 여기서 증가야. 그 얘기는 도함수의 보호가 음수, 여기서 양수란 얘기잖아. 그죠? 도함수의 보호가. 그럼 만약에 여기 x축이 이렇게 있었어. x축이. 3차 함수 이 도함수의 그래프를 생각을 해봐. 먼저 0이 되는 점이 어디예요? 마이너스 1에서 0이 되죠. 네. 최고차의 개수는 양수니까 이렇게 뚫고 지나갈 거 아닙니까? 여기를 뚫고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야. 3차 함수가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야. 그럼 한번 생각해봐.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여기는 이 0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 0이. 이렇게 돼버린다라고 이야기하면 0보다 작은 쪽에서 감소가 아니야. 감소가 아니잖아요. 여긴 감소하다가 증가하게 돼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 안 돼요. 뚫고 지나갈 수가 없다고. 그럼 어떻게 된다는? 마이너스 1에서 튕겨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에서 튕겨줘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다시 그림을 설정을 해보면 이런 그림을 생각해야 된다고. 여기에 X축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어요.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었다면 여기서 그래프가 이렇게 튕겨야 된다고. 튕겨야 된다. 그 얘기는 제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있죠. 얘가 x 플러스 1로 묶어내야 돼. x 플러스 1이 요 안에 또 한 번 들어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줬을 때 0이 된다고. 됐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2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그래프를 좀 더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그럼 여기가 예를 들어서 2야. 그 2보다 큰 데에선 양수 증가라고. 이렇게 나온다고. 이해돼요? 근데 이렇게만 되는 건 아니야. 그래프가 여기서 튕기고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도 돼요. 이렇게. 그 2보다 큰 데선 양수 맞잖아. 그리고 여기에 0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0은 있어야죠. 이렇게. 0일 때는 0보다 작은 쪽에선 다 음수죠. 음수.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오면 안 돼. 이쪽으로. 그리고 0보다 작은 쪽에서 양수가 나타나지면 안 되는 거야. 0일 때 음수가 나타나지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네. 그거를 여러분들이 식으로서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되는 거야. 한 가지 조건을 줬어요.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가 어떻게 묶일 거냐면 x 플러스 1 이렇게 묶일 거라고. 또 x 플러스 1. 그리고 여기가 x 뭐가 되겠어요? 상수항이 나오려면 플러스 뭐 b가 나와야 되는 거. b라고 써도 되는 거죠. b. 네. b라고 써도 되는 거고. 아니면 아까 마이너스 1을 넣어줬으니까 1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0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b 대신에 뭐를 쓸 수 있겠어요? b 대신에 뭐를 쓸 수 있어요? b 대신에 a-1이라고 써줄 수 있죠? a-1. 네. 그럼 요 값이 얼마야? 요 값이. 요 값이 0이 되는 값. 얘가 0이 되는 값이라고. 다시 말하면 1-a가 되는 거야. 1-1. 그 1-a가 2보다는 작거나 같고 0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예요. 0과 2 사이에 들어와야 된다고. 0과 2 사이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도 b 대신에 우리 아까 뭐를 넣을 수 있어요? a-1 넣어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그걸 제곱해. 그러면 a에 관한 2차식. 그리고 여기서 a범위 나오죠? 그러니까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따지는 문제로 문제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어려워요. 네. 그런데 선생님이 왜 이런 문제를 자꾸 얘기하냐면 지금 솔직히 이거 계산은 차후 문제다 이거예요. 이 계산 문제들은 지금 차후야. 네. 차후는 강아지 이름 아닌가? 차후.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줄 수가 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밀어내서 0보다 작을 때 도함수의 보호가 음수, 2보다 클 때는 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1 제곱인수를 가져야 된다. 이런 사실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 써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학생들은 검정색으로 다 바꾸세요. 늦게 들어온 친구들은 검정색으로 좀 해주시고 그리고 반말하지 말 것. 그럼 선생님도 막 반말해버리는 수가 있어요. 네. 알겠죠? 네. 그죠? 오늘따라 라클이 좀 시끄럽긴 시끄럽죠. 난 더워 죽겠어. 이제 우리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저게 있잖아요. 학평. 마지막 학평이 있죠. 이상한 말 쓰지 말라고요. 아이, 저, 저희가 이거, 아이디 다 이게 기록이 남아요. EBS 회원 정보를 이제 운영자님하고 능교육부 관계자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 이제 그 다음날 다 조사를 해요. 그래서, 다시는 EBS 수강을 못하게 만들어버릴지도 몰라요. 네, 대대손손. 그럼 얼마나 내가 그러지 말걸. 나중에 이제 후회한대도요. 그래서, 제발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러는데, 안 봐줘요, 저희. 절대 안 봐줘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여기서 이러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21번도 이런 어떤 함수에 대한 이해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설명을 해봤어요. 물론 이런 것들을 제가 다 빼버리고 할 수도 있어요. 다 빼버리고. 그냥 쉬운 것만. 그런데, 그러면 정작 여러분들 실력이 안 바뀌어. 내가 1번 문제를, 여러분들 봐봐. 제가 1번 문제를 갖다가 한 40문제를 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1번 문제는 40문제도 10분이면 풀 거야.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솔직히 21번 이런 문제들은 한 3문항, 4문항만 하더라도 상당히 되게 버겁다고 힘들고. 그러면 잘 안 하려고 그러지.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자꾸 생각을 하면 이거보다 하위 개념들도 덩달아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지금 다뤄보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시험지 받자마자 21번 또는 시험지 받자마자 30번은 푸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나머지 문제를 다 풀고, 네, 다 풀고, 그때 이제 시간이 한 70분 정도, 70분 정도. 그리고 21번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객관식을 세라고. 네, 세는 거죠. 그러면 이 느낌이 와. 느낌이 와. 객관식은 어찌됐든 느낌이 와요. 객관식은 여러분들 그 정답률을 보면요. 그 아무리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할지라도 30% 미스로 가지는 않아요. 그 정도로 정답률이 나온다고요. 왜? 학생들이 찍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뭐 주관식이야 뭐 이거는 정답률 한 자릿수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 차이들은 있다. 오늘은 21번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역시 또 21번입니다. 숨 막히죠? 네. 도망가고 싶을 거야. 네. 여기서 도망가면 지는 거예요. 알았어요? 도망가지 말고. 자, 이 문제는 제가 여기 도함수의 활용, 함수의 이해라고 했는데 사실 이 문제는요. 뭐에 관련된 문제일 것 같아요? 도함수의 활용에서. 네. 물. 민철군은 접선? 그러고 이렇게 물음표 찍어놨는데 네, 접선이 맞아요. 접선이에요. 접선이 아니고 접선 이거예요. 알겠어요? 접선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게 3차 함수예요, 지금. 이거 x로 묶어버리면 6x제곱 마이너스 1 되니까 x축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나냐면 3개의 점에서 만나 원점을 이렇게 지나고 3개의 점에서 만나는 이런 함수가 되고 있어요. 3차 함수.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어떤 그래프인지 아세요? 네? 네, V자. 이거야, V자. 근데 이 V자 그래프를 평행이동하는 거야. A만큼 띠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이렇게. 네? 이 V자가 이쪽으로 왔다가 X축 위로 움직이는 거지. 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그래프와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 이거야. 그럼 그림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두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볼게요. 색깔을 바꿔서 파란색으로 한번 그릴게요. 두 점에서 만나려면 얘를 이동시켜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얘는 몇 개 점에서 만날까? 쭉. 안 만나는 게 아니야. 이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왜? 더 나갈 거 아니야, 이렇게. 얘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야. 만나잖아, 여기서. 만나는 거야. 그래, 이게 쭉 이렇게 오다 보면 여기에 이렇게 뭐 할까요? 이렇게 접해.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서 하나 만났고 이렇게 접한 거예요. 이게 생긴다 이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인 거야? 여기 기울기 얼마야? 1이에요. 1. 기울기가 1인 거. 알겠어요? 그 다음 또 언제 나오냐면 언제 나오냐면 이번에는 이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될 때가 있다. 요 점에서 만났는데 이게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에서 딱 접한다고. 마이너스 1. 아니 마이너스 1이 아니고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점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한쪽에서 아니 수학이 얼마나 공평한데요. 이 V자 하면 이거 기울기 얼마? 이쪽 기울기 얼마? 연필 보이죠? 요 기울기 얼마? 1. 오케이. 1. 1. 요쪽은 기울기 얼마? 요쪽은 기울기 얼마? 아, 연필이 안 보여요? 아우, sorry. sorry.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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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 자, 요쪽 기울기 얼마? 1. 요쪽 기울기 얼마? 요쪽 기울기 마이너스 1. 그래서 결국은 이 3차 함수에 대해서 기울기가 1일 때의 점. 네.
기울기가 1이 될 때의 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점을 찾는 거야. X좌표 나오면 Y좌표 나오지. 그 X좌표를 넣었을 때 Y좌표가 되는 X값을 찾아주는 거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그 X값이 있겠죠? X값 넣어주면 Y값 나오죠? 그 X값 넣어줬을 때 Y값이 나오게끔 해주는 A를 찾는 거예요. 그런 문제입니다. 이거는 기울기와 관련된 거다. 직접 한번 그림 그려가면서 해보라고. 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게 0에서 이렇게 접해요. 0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이거 미분해 보세요. 미분해 보시면 얼마 나와? 18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잖아요. x에다 0 넣으면 얼마 나와?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x값 찾아보라고. 0이라고. 그럼 0,0이야. 0,0. 그럼 0 넣었을 때 0이 나올게끔 여러분들 여기 식에다 여기다 넣어보라고. 그래서 0 마이너스 a를 해준 게 우리는 또 이쪽 그래프다라고 생각을 하면 요걸 없애버려도 되죠. 절대값 없애버리고 그냥 마이너스 붙인 함수를 생각해 주면 되잖아. 마이너스 붙인 함수. 그럼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이게 얼마가 되는? 0이 되는 a값은 0 나온다고. a값 0 나오는 거. 0 더하나 안 하잖아.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이 되는 그 값 찾아주면 되는 거였어. 그런 문제가 또 21번이었다. 되겠어요? 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몇 번이에요? 또 21번. 오늘 대박이야, 대박. 예. 21번. 만세.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저희가. 자, 선생님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자, 주목.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질문 던져볼게요. 질문 던져볼게요. 욕 좀 하지 마시고요. 욕 좀 하지 마시고. 알겠죠? 질문 던지려고 그러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가 시험 문제 이 문제를 만났다고 쳐봐. 여러분들. 자, 이 문제가 행렬 문제예요? 아니죠. 행렬 문제 아니야. 또 싸우고 난리 치우시고 왜 그러시나. 이 선생님 설명을 잘 들어보라고요. 나중에 시험 볼 때 이런 사고를 해야 된대도요. 이거 대화도 다 이거 녹화되고 있어서 다 남아요. 창피하잖아요. 그죠? 우리 안 그러기 관심 안 준다. 선생님 말 잘 들으라고요. 자, 범석군, 응? 다 줘야 된다고요, 여기. 응? 자, 이 문제가 행렬 문제는 아니야. 그러면 지수함수, 로그 함수의 문제인가요? 그것도 아니죠. 수열 문제예요? 아니죠. 수열의 극한 문제야?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면 함수의 극한 문제예요? 아니죠. 확률 문제예요? 아니죠. 통계 문제야? 아니죠. 미분 아니면 적분이잖아. 그죠? 넓이니까 적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어디 봐도 인테그랄은 없고. 네.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최대값을 구하라고 그랬어. 최대값. 이걸 보고 미분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잡아내야 된다고. 분명히 이 공통된 넓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 거고 그 식에서 최대값을 찾는 거예요. 그럼 뭐 우리가 미분을 해서 극대, 극소 네. 이런 거 찾아내는 최소라면 분명히 극소였을 거고 최대라면 극대였을 것이다 라는 얘기야. 그렇게 찾아낸다. 그럼 관건은 요 넓이를 찾는 데 있는 거예요. 요 넓이.
이 넓이. 그럼 여기 이 대각선의 중점이라고 그랬는데, 요 점의 좌표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0,1. 그럼 요 점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얼마니? 2분의 1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얼마? 2분의 1. 여기로부터. 이렇게 잘라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모양으로 내려보면, 여기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나올 거라고. 이해돼요? 그 다음에 여기 위의 점이라고 그랬으니까 선생님이 요 점의 좌표를 x, x 제곱이라고 놓으라고. 그럼 요 좌표가 x야. x. 이해되시죠? 이 대각선의 중심의 좌표를 잡아주라고 그랬어. 그러면 그 x에서 2분의 1을 빼준 게 요 점의 좌표죠. 여기 x 좌표. 요걸 잘 보라고. 그리고 여기 x 좌표가 이렇게 쭉, 지금 x제곱이라는 게 여기 겹쳐지는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 지워보면 여기가 지금 x제곱이에요. 여기가. 네. 여기는 x-2분의 1. 요 x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 x값은 2분의 1이 되지. 그래서 요 길이가 나오는 거고, 높이는 x제곱에서 2분의 1을 더해준 게 요 점이죠. 그리고 여기는 얼마야? 여기의 점. 상당히 좀 복잡하긴 복잡하다. 칠판은 또 그림으로 그리려고 그러면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한번 보여는 드릴게요. 네. 요거는 식 세우는 것들 좀 잘 안 되니까 보시면, 우리가 이제 좌표를 찾는 게 이제 관건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거야. 먼저 여기에 사각형, 여기 1이 돼가지고 여기에 정사각형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사각형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 이겁니다. 2차 함수. 그래서 2차 함수에 여기 점의 좌표가 있는 거야. 중심, 대각선의 중심. 역시 크기는 똑같고. 그래서 여기서 크기를 보면 이렇게 될 거 아니냐. 아니, 더 올라가야 돼. 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도 되고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됐을 것이다. 이해돼요?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지금 뭐가 돼요? x, x 제곱이라고. x, x. 우리가 관심 갖는 거는 요 부분의 넓이를 찾는 거야. 그러면 요 x좌표에서 요 x좌표를 빼버리면 요 길이가 나온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요 좌표는 뭐냐 이거야. 여기가 x였잖아. x로부터 2분의 1을 빼준 거라고. 여기 x좌표가 x에서 2분의 1을 빼준 거라고. 그 다음 요 x좌표는 뭐야? 여기가 0이라고. 0에서 얼마만큼이야? 2분의 1. 여기 2분의 1. 그래야지 1이 될 거니까. 여기가 2분의 1이라고. 이거에서 이거를 빼줄 거예요. 빼주니까 얼마가 돼? 1-x가 돼버린다. 1-.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높이를 잡아줘야 되잖아. 그러면 이 높이라는 건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높이에서 이 높이를 빼주면 되는 거라고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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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는 x제곱으로부터 요 길이가 얼마만큼이야? 2분의 1 올라간 거잖아. 그러니까 요 높이가 x제곱 플러스 2분의 1이라고요.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요 길이는 얼마예요? 요 길이 밑에 있는 거. 여기는 1로 여기가 1이었잖아. 좌표가 아까 1이라고 줬죠. 0,1. 그럼 여기는 2분의 1 내려갔으니까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요거에서 요거를 뺄 거라고. 빼니까 요거 없어지니까 x제곱이죠. 이게 넓이식이야. 몇 차로 나왔어? 3차. 3차. 그래서 미분해가지고, 네,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극대값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극대값.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을 찾는 게 중요한 거야. 이 문제는. 선생님이 찾아줘 버렸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식 세우는 연습을 해보면 돼. 이런 게 몇 점이라고 지금? 21번 문제 4점. 21번. 당연하죠. 식 찾는 게 어렵죠.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거를
저기에서 우리가 식을 세우는 연습을 하다 보면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공부 아닙니까? 식 세우는 연습. 그죠? 자, 여기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려운 부분들은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그럼 이제 심플하게 넘어가 볼게요. 우리 아직 속도와 가속도에 관한 얘기도 잘 안 나오고 있는데, 네. 속도와 가속도에서는 이제 우리가 직선 운동만을 얘기해. 이게 위치함수예요, 위치함수. 위치함수. 근데 P와 Q가 서로 반대 방향이다. 방향이라는 거는 속도의 부호가 방향을 나타내 주는 거야. 속도의 부호가. 속도의 부호가 양수면 양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 속도의 부호가 음수면 반대 방향으로 가. 내가 이쪽을 양의 방향, 이쪽으로 해야 되겠네. 여러분들이 볼 때 오른쪽으로 갈 테니까. 오른쪽이 양의 방향이라고 그러면 반대쪽이 음의 방향이라고. 그럼 속도가 양수면 이쪽으로 갈 거라고. 음수면 이쪽으로 간다고. 네. 근데 속도가 서로 반대 방향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얘가 양수면 얘는 속도가 음수여야 되고, 음수면 양수여야 된다고. 그럼 미분해. 미분하면 얼마예요? 미분하면 4t 마이너스 2. 네. 또 요 속도는 얼마예요? 2t 마이너스 8. 네. 이게 양수면 음수고 음수면 양수다. 곱한 게 음수면 되는 거예요. 아, 2차 부등식이잖아요. 2차 부등식. 2분의 1, 0 되는 값 4, 1번. 네. 끝. 그죠? 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또 제가 질문할게요. 속도의 그래프는 우리가 어떤 함수로 이해하는 게 좋다? 답 나왔어 벌써. 도함수로 이해하는 게 좋다. 속도의 그래프는 도함수의 그래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우리가 V의 그래프였다라고 이야기하면 V의 그래프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뭘 그릴 거냐면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이거야. 원래 함수의 그래프. 그럼 0이 되는 값을 이렇게 선을 쭉 그어준다고요. 쭉 그어줘. 그리고 나서 그래프를 그리는데 양수잖아. 원래 함수가 증가했을 거라고. 음수니까 감소했을 거라고. 그다음 양수니까 뭐야? 다시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의 개혁이 된다 이거야. 그런데 이상한 게 다 발견됐어. 뭐가 이상한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선생님, 우리가 다루는 건 다 직선 운동이라고 그랬잖아. 수직선 운동, 직선 운동이라고. 근데 이거 직선 아니잖아. 그럼 뭐야? 지금 우리는 어떤 식으로 보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수직선이 하나 있었다고 그래봐. 이 수직선이 있었다면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다고 그럴게요. 여기서부터 같은 높이에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다고 그럴게. 그러면 양의 방향으로 갔다가 음의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시간축에 대해서 쭉 잡아 당겨버려. 그러면 이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직선 운동이에요. 직선 운동. 양의 방향으로 갔다가 음의 방향으로 갔다가 양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를 시간축으로 쭉 잡아 당겨 버리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잘 봐요. 양의 방향으로 갔다가 음의 방향으로 갔다가 양의 방향으로 갈 거로. 이걸 시간으로 당겨 버리면 양의 방향으로 갔다가 음의 방향으로 갔다가 양의 방향 이런 식으로 지켜버리는 거예요. 그림 모양이. 그래서 요 속도의 그래프는 도함수의 그래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셔야 된다라는 점. 자, 그 다음에 이제 적분으로 가봅니다. 이 문제 지금 몇 점짜리예요? 이 문제 몇 점짜리야? 4점. 그리고 또 28번 정도 가면 우리가 좀 지쳐 있을 때인가요? 네. 그잖아. 20번, 21번, 28, 29, 30. 이런 게 좀 어려운 문제들 아닙니까, 솔직히. 해설을 봐도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2013까지 적분하지는 않겠죠? 네? 안 그래요? 거의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래.
그리고 3 넣어주면 0이래. 그러면 fx를 만들려고 할 거고 그 fx를 적분한 다음에 2013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 빼겠다고? 에이, 아니. 그죠? 칠판 소환할 거예요. 칠판 소환할 건데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지 이거는 좀 잘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네, 잘 좀 봐줘요. 알겠죠? 아이고. 왠지 알죠? 깜짝 놀랐어요. 언제까지나 초짜야. 아유. 네. 자, 인테그랄 0부터 2013까지 fx dx가 인테그랄 3부터 2013까지 fx dx랑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아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죠? 그죠? 이게죠. 그럼 얘를 넘기면 마이너스 해주면 0 되는 거 아닙니까? 됐죠? 이 마이너스니까 윗끝과 아래끝을 바꿔버릴게요. 아, 정말 잔머리 짱이죠. 2013, 3. 그럼 여기가 플러스가 되잖아. 윗끝 아래끝 바꾸면 마이너스 나가니까. 그럼 0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따라서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fx dx가 0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해설지에도 이 식을 찾아요. 이거 찾는다고. 그 다음에 f3이 얼마라고 그랬죠? 0이다 라는 조건이 있잖아. 최고 차항계수가 1이고. 맞아요? 그때 이제 fx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적분을 해서 fx를 찾아서 하죠. 보통은. 그런데 이거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의 성질이야. 잘 봐. 이렇게 돼 있어요. x축, y축이. 함수를 이해해보란 얘기예요. 함수를 이해할 건데 이거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2차 함수가 3 넣었을 때 0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3,0을 지나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2차 함수가. 이해되죠? 이해됐죠? 근데 만약에 2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었다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그러면 0부터 3까지 정적분하면 이 넓이가 나올 거 아니야. 절대 0이 나올 수 없죠. 이해돼요? 0부터 3까지 적분한 게 0이 나와야 돼. 그럼 2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모양으로 돼 있을 거다라는 얘기라고요. 이런 모양으로. 이런 모양으로 됐을 거라고. 이해되시죠? 그래야지 0부터 3까지 적분해주면 요 넓이랑 요 넓이가 같게 돼서 0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얼마야? 1이라는 얘기지. 왜? 2차 함수의 성질. 1대2, 2대1. 요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요 넓이잖아. 그럼 또 인테그랄 이거 할 거야? 아니? 네. 6분의 최고 창의 계수 1 줬잖아. 그러면 3에서 1 뺀 거에 세제곱. 6분의 8, 3분의 4. 답. 3분의 4에다가 30을 곱해주니까 얼마? 40. 이렇게 나왔던 문제다. 이제 1대2가 뭐냐는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2차 함수의 성질이라도요. 우리 그 1대2가 뭐예요? 이 친구들은 선생님하고 분명히 그 수업을 같이 안 했던 친구들일 거야. 네. 선생님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뭐 수능 특강에서도 했었고 수능 완성에서도 했었고 이게 다 알아요 선생님이. 네. 근데 어떤 성질이 있냐면 이런 성질이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2차 함수가 있었는데 요 넓이랑 요게 이제 넓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부분의 넓이가 같게 되는 요 부분과 요 부분의 넓이가 같아졌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는 식을 어떻게 세우냐면 얘를 A라고 그러고 얘를 B라고 그런다면 인테그랄 A서부터 B까지 fx dx가 0이다. 이렇게 우리가 식을 세우는 게 일반적이라고요. 이게. 그런데 요 점이 뭐냐면 A와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라고요.
요 점이. 2대1 내분점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였다. 그럼 여기는 얼마야? 무조건 3이라고. 요게 2차 함수의 성질이에요. 2차 함수의 성질. 왜 그런지가 아니고 2차 함수의 성질이래도 실제 증명하려고 그러면 이거 증명하면 돼요. 여기 알파를 가지고 여기를 베타의 근을 갖는다. 알파의 근을 가지고 베타 여기를 알파라고 놓고 여기를 베타라고 놓으면 최고창 x에 x-알파, x-베타 이렇게 식을 세워줄 수 있을 거 아니야. fx를. 그리고 그걸 적분해. 그리고 여기를 갖다가 뭐 감마라고 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감마까지 적분한 게 0이다를 갖다가 이 감마를 알파, 베타로 표현해보면 2대1이 나와버린다고. 식이 되게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그냥 심플하게 얘로서 그냥 보는 거야. 몇 대 몇이다? 2대1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2차 함수에 대한 거. 2차 함수에 대한 거는 우리가 정말 많이 하잖아요. 2차 함수에 대한 거. 2차 함수 이거 말고도 또 뭐 있어요?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든지 아니면 2차 함수하고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든지 2차 함수와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런 거. 이런 것도 다 공식으로 가지 실제 저걸 적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라고요. 이따 보여드릴 게 있으면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수능 개념이 아니고 제가 수능 완성에서도 이 적분할 때 그 넓이 설명할 때 이거를 칠판 하나에다가 이건 다 외워야 된다 그러면서 2차 함수, 3차 함수 쫙 했을 거야. 아마. 네. 마지막도 했어요. 제가 뭐 몇 강인 것까지 제가 어떻게 암기를 하겠습니까? 이해를 해주셔야죠. 저 머리 엄청 나빠요. 네. 아니 그걸 몇 강이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아이고 이거 돌려야지. 나 이렇게 크게 나오고 있는지도 몰랐어. 네? 그 제가 얘기했잖아. 그 정적분의 활용, 넓이 시작하기 전에 2차 함수, 3차 함수에 대한 것 다 얘기해줬다고. 정적분의 활용 그 제목을 보고서 클릭하면 되는 거죠. 좀 찾아봐야지. 그 정도는 노력해 주셔야죠. 그죠? 네. 그래서 요 문제에는 그런 뜻이 숨어져 있다. 해설은 그렇게 된 해설은 제가 본 적 없지만 이 함수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 좀 더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네. 그 다음 문제. 이런 정적분 계산 이거. 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는 뭘 챙겨야 되게요? 정적분 계산에서. 우함수, 기함수? 우함수, 기함수를 먼저 보는 게 아니지. 네? 이거 보는 거지. 적분 구간이 대칭이다 그러면 우함수, 기함수 그때 떠올려요. 이게 먼저. 이게 선행이야. 알겠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 이 우함수, 기함수니까 이거 기함수잖아. 이거 적분 안 한다고. 암산으로 할까요, 우리? 암산으로 합시다. 요거 적분하면 얼마야? x 세제곱. 거기다 a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 뺄 거니까 a 세제곱. 그거에 몇 배? 2배. 2a 세제곱이 4분의 1. 그럼 a 세제곱이 2로 나눠버리면 8분의 1. a는 얼마? 2분의 1. 50 곱하면 25. 끝. The end. 자, 이런 문제 2차 함수.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문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누가 또 엔터를 쫙 쳐가지고 넘겼나 보다. 오늘 좀 이상한 친구들이 오늘 좀 많다.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고 이거 여러분들 솔직히 별로예요? 저랑 이렇게 정리하는 게 별로예요? 다 아는 거 왜 또 설명하지? 짱나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네? 도움이 돼요? 우리 한 번씩 이렇게 더듬어 보는 거잖아. 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할 말이 많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어떻게 풀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요. 한번. 어떻게 풀지 고민들을 좀 해봐.
고민하고 있어요? 그 이효리가 그랬나? 고민하지 마. 어? 자, 함수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있고 y는 3으로 둘러싸인 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죠? 이 그래프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먼저 이제 교점을 우리가 찾을 거 아니야. 요게 이게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 여기가 y축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갔다라고 하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y절편 3이고 요렇게 여기가 3이면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구나. 이렇게 가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교점을 찾는다고. 요 3과 같다. 교점 찾아가지고 4라고 했을 거고. 교점 얼마? 0. 요 식과 요 식이 같다라고 놓으면 x제곱 마이너스 4x가 0이 될 거니까 x 이퀄 0과 4에서 만난다. 이렇게 찾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가장 좀 힘들게 돌아가는 친구가 어떻게 계산을 해주냐면 이걸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누가 위에 있어? 3.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을 빼준 거를 적분한다. 이게 가장 힘들게 간 겁니다. 어머 저거 난데 그러면 안지. 그게 아니고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잖아 3. 그러면 이거를 방정식으로 푸는 것도 아니야. 여기가 0이면 이게 대칭이잖아. 2차 함수니까. 여기는 얼마야? 그럼 4. 이렇게 찾아. 먼저 그 방정식으로 안 놓고도 2차 함수 대칭을 이용해서 4가 나온다고. 그러면 2차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잖아. 그러면 공식 가야지. 6분의 1 곱하기 4 마이너스 0의 세제곱. 이 공식으로 갔어야지. 그죠? 이런 문제들이 다 그 의미가 있는 거다 이거야. 아까도 얘기했잖아. 2차 함수 x축, 2차 함수와 직선, 2차 함수와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건 다 공식이라고요. 알겠어요? 네. 저게 어떤 공식인가요? 그러면. 네. 선생님은 저거 그 계산으로 풀어 드린 적 없어요. 강의 보시면 전부 공식으로 정리하고 있죠. 다. 네. 저것도 다 공식 설명하고 있으니까 아까 정적분해 활용 강의 그 부분만 참고해 보라고요. 네. 정적분해 활용 부분을 참조하시라고요. 네. 자, 요런 문제가 43번. 44번. 요거는 봐보세요. 이 말뜻이 0부터 6까지 움직인 거리. 이게 속도의 그래프예요. 그 움직인 거리라는 거는 실제 움직임. 너무 좋아. 나 주리양이나 준성군, 예. 너무 좋아. 근데 왜 이 문제를 보고선 선생님이 뭘 얘기할 거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 문제가 요구하고 있는 바를 정확하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야. 너무 좋아. 자, 그래서 이 실제 움직인 거리를 구해라라고 했으니까 이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야. 요 넓이. 여기도 빼는 게 아니고 넓이를 구하는 거야. 넓이.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문제를 바꿔서 질문합니다. 네. 원점에서 출발했어요. 원점에서 출발을 했는데 네. t가 6일 때의 위치는 6일 때의 위치는 그러면 그냥 적분하는 거죠. 정적분. 요건 양수, 요 넓이를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되는 거지. 근데 요 넓이랑 요 넓이가 어때? 요 넓이와 요 넓이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정적분 해주면 0 나오겠지. 0. 그러면 요 넓이는 얼마? 2분의 1. 2분의 1. 이거 다 잘라요. 이렇게 자르면 2일이니까 여기는 얼마야? 2. 요 넓이는 얼마야? 1. 여기 2분의 1이었죠. 그러니까 2분의 7. 뭔지 되겠어요? 답이 이거 2분의 7이 아니야. 실제 움직인 거리는 이만큼이야. 근데 t가 6일 때의 위치는 이거야. 이해됐어요? 이런 말뜻. 똑같은 문제지만 실제 움직인 거리를 학생들한테 질문했다. 그럼 위치도 물어볼 수는 있다 이거죠. 주제는. 나오면 큰일 나는. 좋은 거죠, 나오면. 우리 이렇게 연습해봤는데. 안 그래요?
또 그때 순간 착각해가지고 위치는 그랬는데 실제 움직인 거리를 구한다든지. 그리고 시험 실수했어. 어떻게 해, 실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실수하면 안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자, 그 다음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힘내봅시다. 네. 오늘 요 문제를 마지막으로 할 거예요. 이 문제를 마지막으로 할 겁니다. 왜? 46번 좀 더 어려우니까. 아니, 46번까지 갈게요. 46번까지. 숙제 확인도 해야죠. 근데 오늘 숙제 확인은 이따가 얘기합시다. 이따가. 자, 이게 이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 관련된 얘기예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 관련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x에다가 먼저 뭘 넣어요? 0 넣어보면 여기 0 넣으면 0은 0이다. 성립하는 거죠, 당연히.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상수야. 얘를 k라고 놓으라고요. 얘를 k라고 놔. 0부터 1까지 ftdt가 k야. 요런 식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양변을 미분해버려요. 그러면 fx가 3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k가 되겠죠. 그죠? fx를 불러보세요. fx. 양변을 미분하면 fx가 나오죠, 지금. fx가. 얼마 된다고? 3x 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맞습니까? 2k. 그리고 0 넣었을 때 0 넣었을 때 a라고 했잖아요. 0 넣었을 때 a라고 그랬죠. 0 넣었을 때 a다. 0 넣어주면 이거 다 0 되는 거잖아요. 이게 a다. 그럼 k값 여기 정리가 되겠죠. a에 관해서 표현이 될 거고. 그리고 아까 이거를 다시 뭐 해주면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그게 k다. 이런 식을 쓸 수가 있죠. 맞습니까? 네. 정리돼요?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아니면 어떤 생각도 했냐면 선생님은 이런 생각도 해봤어. 자, 이 문제에서 이렇게 푼 풀이는 없어요. 또 x에다가 제가 이거를 지금 아까 뭐라고 놨죠? k라고 놨죠.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여기다 1 넣으면 돼요. x에다 1 넣어. 그럼 x에다 1 넣어주면 0부터 1까지 ftdt가 뭐야? k야. k. x에다 얼마 넣으랬지? 1 넣으라고 그랬죠. x에다 1. 마이너스 2. x에다 1 넣으랬잖아. 그럼 마이너스 2k. k. 그죠? 그럼 넘어가니까 k는 얼마가 나와? k는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나요?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3분의 1 넣어봐. 마이너스 3분의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k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 넣어줄 거니까 플러스가 될 거고 3분의 가 될 거잖아. 그럼 0 넣어줘봐. F0이 A래며. 0 넣어줘 여기다. 0 넣어주면 3분의 2 나오죠. A가 3분의 2잖아. 끝. 원래는 이 풀이는 해설에 없는 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풀이는 오히려 이제 K라고 놔주면 여기 아까 지금 fx라고 놓은 거를 다시 여기다 넣어서 0부터 1까지 적분한 게 k다 그래서 k 값을 찾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기다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 이거지. 여기다가 원래 이렇게 안 풀어요. 원래 이렇게 안 풉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도 하나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을 보여드린 거예요. 이걸 K라고 놨으니까 얘를 가지고 K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게 훨씬 더 좀 더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적분을 안 해도 되니까. 적분을 안 해도 되니까. 조금 더 빠른 풀이가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몇 번이에요 이거? 오늘 21번 대박이라고 그랬죠? 21번. 이 문제는 이제 상당히 어려워요. 많이 어렵고,
2013학년도 대수능 문제잖아요. 그때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 중에 이렇게요. 3차 함수가 있고요. 3차 함수를 적분한 함수예요. 그럼 몇 차 함수죠? 4차 함수입니다. 그럼 4차 함수가 하나의 극값을 가져야 돼.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돼요? 네? 4차 함수가 하나의 극값을 갖는 형태는 이런 형태다 이거야. 선생님이 좋아하는 돌고래 모양 뭐 이런 거. 돌고래 딱. 이런 모양의 그래프다 이거지. 여기서 미분계수 얼마? 0 이렇게 되는. 여기서 몇 중근을 갖는 거야 이렇게? 3중근 여기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를 갖다 미분하면 우리가 라지 f 프라임 x 이렇게 돼버리죠. f 프라임 x가 이게 fx가 되는 거잖아요. fx. 그럼 몇 차 함수가 되는 거야 이게? 3차 함수가 된다 이거지. 이게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 도함수의 그래프가 3차 함수야. 그럼 여기까지 뭐 하다가 쭉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런 그래프의 개형을 3차의 개형을 그려보는 거지. 그럼 대표적인 게 뭐야? 이렇게 돼야죠. 3차의 개형이. 감소하다가 증가하고 있잖아. 근데 이런 그래프만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그래프 된다고. 감소하다가 증가한다고. 이런 그래프도 된다고. 그러니까 요렇게 접했을 때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에서 이 3차 함수니까 지금 요거 미분해 보면 극대 극소 이게 극대잖아. 극대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또 이 그래프가 아니고 이렇게 돼도 된다고요. 3차 함수가 어떻게 될까? 꼭 이렇게 되라는 법 없잖아. 반대쪽이야. 반대쪽 모양으로 나타나지게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감소하다가 여기까지 쭉 감소했어. 돌고래 모양인데 이쪽에서 증가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증가하는 모양.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이 극대값이 좀 더 올라가도 된다고요. 이렇게. 어떻게?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 개형도 된다 이거지. 그래서 극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은 이 함수의 3차 함수의 도함수 그래프지. 이 함수의 극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고 극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 조건으로 우리가 양수의 최소값을 찾는 거예요. 어려워요. 근데 이런 문제가 지금 2013학년도에 나왔는데 결국은 이 함수가 4차 함수 이거를 이해해야 되죠. 4차 함수 이해해야 되지. 또 이거의 도함수 몇 차? 3차 함수를 이해해야 되지. 그러니까 3차도 알고 있어야 되고 4차도 알고 있어야 되고. 네.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라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에라도 잘 이 3차와 4차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해보라고요. 해보면 해볼수록 좋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이게 지금 라지 F가 4차야. 그래서 얘를 미분했어. 그게 스몰 fx야. 우린 라지 fx가 하나의 극값을 가져요. 하나 극값을 갖는 경우는 이런 경우라고요. 그럼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걸 찾아보는 거야. 도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지 식을 내는 거지. 어렵다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렵다고요. 근데 이거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몇 번 문제? 21번 문제. 쉬운 거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 우리 그 수능 특강 요약 자료가 57개 유형이에요. 57개 유형이 다 21번은 아니잖아. 21번이 좀 많긴 많죠. 한 4, 5개, 6개 정도 돼요. 그러면 그거 제외하면 나머지 그럼 50개 정도는 기본 유형이라는 거 아니야. 그 기본 유형을 많이 돌리라고 일단. 그걸 잘 해놓고 나 이제 뭐 요건 완벽하게 유형을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렇다면 이제 21번 유형도 도전을 한다고. 21번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도전하는 게 아니고 이 미분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적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함수의 그래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측면에서 공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숙제 검사
근데 저번 시간에 그 숙제를 내면서 중복조합 문제였죠? 네, 중복조합 문제를 내줬는데 선생님이 마지막에 거의 다 풀어줬잖아요. 네, 그래서 솔직히 풀이는 의미가 없고 네, 한번 봐봤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이런 게 중복조합이구나 이런 걸 한번 느껴볼 수 있었느냐라는 얘기.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번 시간 뭐 다시 보기 되니까 다시 보기를 통해서라도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숙제는 없어요. 문제 푸는 숙제는 없어요. 대신 다른 숙제가 있어. 행동에 의한 숙제. 뭐 한 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해 오자. 이제 확률 통계 남았거든요. 다음 시간에 확률 통계. 확률 통계도 확실하게 정리를 같이 해보자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전국연합 잘 봅시다. 전국연합 잘 봅시다. 알겠어요? 그게 중요하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